2006년 10월 7일,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시작하던 그날은 곧 노을이 지려하고 있었고 바람은 싸늘했다.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 안나 폴리코브스카야는 자신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들을 사며 장을 보고 있었고, 곧 오후 4시경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으며 이내 건물로 들어간다. 이윽고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마 뒤 곧 5발의 총성이 울리게 된다. 안나 폴리코브스카야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녀는 총 5발의 총격을 당했으며 그중 한 방이 그녀의 머리를 관통한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시신 옆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기가 달린 마카로프 권총이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러시아 마피아들의 관행이었으며 이로써 심증은 확실해 보였다. 전쟁의 참상, 부정부패들을 폭로하던 어느 유명 저널리스트의 죽음.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러시아의 양심이라 불리던 기자를 죽인 것일까? 안나 폴리코브스카야, 제2차 체첸 전쟁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며 인권 유린, 전쟁의 참상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집권을 위해 부정하게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사건들을 고발하는 등 그녀와 노바야 가제타 신문사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들을 폭로해 왔었다. Было ощущение, что она центр этой газеты. Новая газета и Политковская — это очень часто слова-синонимы. Новая газета, значит, Политковская. Я всегда запомнил, как она ржала. Вот этот искренний, очень глубокий, иногда хрипловатый смех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вот этой интеллигентной, рафинированной внешности. Ржала она откровенно. Всем хотелось вокруг хохотать. 그리고 그녀의 피살은 러시아의 국가 권력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확증적으로 증폭시킨 사건이었는데, 피살이 일어났던 당시 그녀는 체첸 정부의 고문 행위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 중이었다. 30대의 초반이란 나이에 체첸의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된 인물 람잔 카디로프. 푸틴과의 추악한 거래를 통해 푸틴에게 신임을 받던 그가 체첸 시민들을 향한 고문, 학살 등을 직접 가담한 상황들을 취재하던 무렵이었고, 더욱이 그녀의 이러한 과감한 활동들은 이전부터 끊임없는 살해 협박들을 받게 하였다. 안나 폴리코브스카야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참상, 불법적인 비리 등을 파헤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살해 위협들을 받은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은 90년대 러시아의 상황과 연결된다. 그녀가 본 러시아의 모습은 1998년 러시아의 경제 위기 시절로부터 시작된다. (91년) 보리스 엘친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급진적인 민주화적 정책, 경제정책의 개혁, 개방 등으로 국가 주도적인 산업이 대부분이었던 소련 경제의 절반이 민영화되었고, 이는 몇십 년 동안 썩어있던 소련 시절들의 부패와 빚들이 고스란히 러시아 정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산들이 휴지화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이러한 전반적인 영향들은 러시아를 기나긴 불황을 겪게 만들었다. 그녀는 당시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오만하면서도 현실 문제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새로운 체제의 정치권에 실망하며 소련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푸틴이 정치계의 새 인물로 떠오르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돈을 모은 부유층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권력 푸틴을 지지했고, 푸틴은 새로운 러시아의 모토로 애국주의, 민족주의, 강대국 러시아라는 선거 전략을 내세웠으며, 빈곤층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을 뻗었던 푸틴의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지지했다. 그녀는 이것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체첸 전쟁을 통해 푸틴이 철저한 민족, 애국주의, 강대국을 고취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한 과정을 파헤쳤던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저서 푸틴의 러시아를 통해 푸틴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소련식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러한 그녀의 공격적인 취재는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으며, 이것은 2004년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И это убийство само по себе наносит России гораздо и действующей власти и в России, и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торой она занималас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о, повторяю, кто бы это ни был, и какими бы мотивами эти люди не руководствовались, они преступники.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найдены, изобличены и наказаны.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для этого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물론 그녀가 피살된 직접적인 원인은 체첸 전쟁일 것이다. 그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취재한 분야이며, 결국에 그녀의 취재 덕분에 당시 람잔 카디로프를 필두로 한 체첸 정부군의 반인륜적인 행위들, 더불어 푸틴이 이 전쟁을 통해 그의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시켰고 강화했는지가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피살 사건은 이내 러시아를 흔들었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푸틴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그녀의 피살 사건을 얘기했고, 푸틴의 대답은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듯 성과가 없는 듯 보였으며, 결론은 이미 맞추어 놓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그녀의 피살 10개월 후인 2007년 8월, 수사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첸의 폭력 조직 구성원들과 전직 연방보안국 요원 등 10명을 체포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유리 차이카는 용의자들이 러시아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려 하였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건의 배후 세력들이 유명인들도 대낮에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과, 또한 당국의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는 계획이었다란 주장이었다. 즉, 이 살인을 청부한 윗선은 해외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영국으로 망명한 반푸틴 세력의 정치인이던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등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는 등 러시아 수사당국 측은 푸틴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고 있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당국 측은 결국 사건 발생 8년 뒤인 2014년 용의자들에게 종신형, 징역형을 내리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게 되었다. 지금도 누가 이 사건의 배후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녀가 사망한 날인 10월 7일, 그날은 푸틴의 생일날과도 일치한다. 푸틴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온 그녀의 죽음. 아마도 그들만의 표현으로 말하면 푸틴에게는 생일 선물과도 다름없었을 것이다. 안나 폴리코브스카야, 그녀는 떠났어도 그녀의 뜻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탄압의 직면에 있는 러시아 독립 언론인들은 여전히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와 독재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 부정부패들을 취재하며 폭로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국영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를 폐지시킨 상황인데,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조작해서 보도하고 있으며, 푸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군사작전으로 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 독재 정권의 폐해로 러시아 시민들은 제대로 된 진실을 알지 못하며 푸틴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나 폴리코브스카야, 그녀가 기자로서 활동하며 중요시했던 진실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Аня, что тако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в том последнем ненаписанном материале? Меня это продолжает волновать. Я тебе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ты не успела увидеть свою внучку. Называть ее Анна Виктория. Спасибо за то сообщество журн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выросли на ваших материалах. И это роскошь, что я принадлежу к их числу, и мы продолжаем делать то, что делали вы.